2014년 4월 1일 중국 광동성 지양시의 작은 마을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아위는 평소처럼 돼지우리 청소를 마친 후 포커를 치기 위해 친구들이 모여있는 루허우 집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료통에 사료를 집어넣자마자 여보! 나 돼지우리 사료까지 다 줬으니까 친구들하고 포크 좀 치고 올게. 어? 아이고 어디 간 거야? 그러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집안을 둘러보던 아위는 여보! 여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간 거야? 그는 얼마 전 아내 샤원과 다퉜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와이프 비유를 맞춰주려고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포커를 치고 늦게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참 있다가 마지못해 보낸 듯 알았다며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는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아위는 그제서야 마음 편히 포커를 치러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신나서 집을 나섰는데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포커를 치던 그는 자, 받고 레이스! 오호라, 그렇게 나오시겠다? 나도 콜. 아윈이 패를 뒤집으며 나는 스트레이트. 내가 먹으면 되지? 스탑. 잠깐. 나는 풀하우스. 아이 열받네. 나 돈 떨어졌으니까 나 먼저 집에 간다. 도박장에서 놀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온 아위는 집안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여보! 여기 나왔어! 아이 어디 갔나? 아위는 집안에 인기척이 없자 샤오원이 처갓집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잘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모님 댁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장모님! 혹시 와이프 거기 있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집에는 근처도 안 왔는데. 뭐라고요? 제가 아까 오후에 친구 만나러 나갈 때부터 보이지 않아서 문자로 보냈는데 거기에도 없다고요? 아위는 와이프가 처갓집에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갓집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아내가 그곳에 없다고 하니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그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찾아 나섰는데 순탈! 혹시 우리 와이프 여기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씨 이 새벽에 자네 와이프가 여기를 왜 와? 아위는 그녀가 갈 만한 곳이란 곳은 모두 둘러봤으나 어느 곳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시골 농촌이다 보니 갈 수 있는 곳도 몇 곳 없고 이웃이라고 해봐야 몇 가구가 없어 자동차 없이 마을을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 마을과 언덕을 뒤지기 시작했고 제발 흔적이라도 발견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늦은 밤까지 계속된 수색 작업은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었는데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여기 장화가 벗겨졌네. 우리도 있어요. 풀밭에 벗어둔 여성용 장화와 우비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지르자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와이프 신발이 왜 여기에 벗겨내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미는 뭐고요? 아이, 정신 차리게. 자네라도 정신이 멀쩡해야 사람을 찾을 거 아닌가? 저 혹시 와이프 죽은 거 아닙니까? 살해된 거 아니냐고요? 아이, 자네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일단 자네는 집에 들어가서 쉬게. 이러다 자네마저 쓰러지겠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와이프가 실종됐는데 제가 나서서 찾아야죠. 주민들은 지쳐가는 아윈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과수원과 뒷산 일대를 찾아봐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그녀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자네는 기동대를 데리고 언덕 쪽으로 올라가 보고 이 루영사는 과수원과 우물 그리고 인근에 방죽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예, 알겠습니다. 황 형사는 샤오웬의 부모에게 다가가 이런 경우는 물론 최상의 경우도 나올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빨리 살려내요. 살려내. 그런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경찰은 몇만 평이나 되는 과수원에서 실종된 여성을 찾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날이 어두워져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색 시간은 8시간이 지나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물 속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반장님, 여기 우물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우물로 달려간 반장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야, 가서 막대기 하나 가져와 봐. 잠시 후 경찰이 막대기 하나를 건네자 화가 난 황 반장은 야야야, 야 임마, 이걸 지금 막대기라고 가져온 거야. 이 최소한 물속에 닿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놈아. 이거 뭐 어디에서 내 것만한 것을 주워가지고 이거 어디에다 써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이놈 봐라. 그래도 끝까지 잘했다는 거야? 그냥 막대기 주워오시라고 하시면 되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용사가 길다란 막대기를 다시 가져오자 우물 속으로 집어넣은 반장은 그래. 우물 바닥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 우물 안에 확실히 뭔가 있어. 경찰은 본부와 소방서에 연락해 우물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우물에서 샤워원을 꺼낸 경찰은 그녀가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된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아위는 비참한 모습으로 우물에서 꺼내진 아내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시신은 우물 속 바닥의 온도가 낮아 부패하지 않았고 사망자의 복부가 부풀어 올라 있어 그녀가 우물 속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그녀를 부검한 결과 목 부위에 밧줄 같은 것으로 묶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인이 샤원을 먼저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후 우물 속에 집어던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네는 샤워원의 통화 기록을 뒤져보고 루영사는 그날 밤 남편이 정말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잠시 후
그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지영사는 그녀의 통화 기록에서는 아무런 의심점이 없다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반장님, 당일날 샤워원의 통화 기록에는 가족과 남편 이외에는 연락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니,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그럼 샤워는 도대체 어떻게 과수원 우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잠시 후 과학수사대 부검실에서 나온 결과를 들고 들어온 루 형사가 반장님, 이거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부검 결과 샤워원의 여성에서 두 남자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대죄본 결과 하나는 남편 것이고 하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편 아윈을 소환해 조사해 보았더니 그날 새벽 관계를 하고 일을 나갔다는 진술을 하자 일단 남편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고 주위 남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남편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말인데 검사 결과를 받아준 남편은 아내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우다 내연남에게 살해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마 아내분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아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집을 나와 과수원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의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이 사람 며칠 전부터 샤워원 농장을 배회하는 것 같은데 신원 파악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한번 알아봐. 알겠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를 차단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마을 주민 남성들의 DNA를 강제로 채취했습니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인 남성의 유전자가 샤오원의 몸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아주 비슷하게 나오자 그의 가족 중에 범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정육점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 사장에게는 진샤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일으켜 집안에서도 내놓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기도 가보라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기만 썰었지 이 정육점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만약 딴짓하다 와이프한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냉동실 고기 대신에 내가 걸려있을 거예요. 경찰은 정육점 사장의 도움으로 아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샤오원의 여성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진샤오를 검거하자 그는 취조실에서 그날 도박장에서 수백만 원을 잃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도박은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대법자는 빚을 갚으라고 난동을 부리는데 도저히 도박장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인데 애인한테 전화라도 한 겁니까? 애인이라뇨. 도박장에서 게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살해한 샤오원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그거요. 도박장에서 나왔는데 차비가 없더라고요. 도박장 놈들이 잔돈까지 싹 빼앗아가는 바람에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담배도 한 대 피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곧 답답한데 담배나 한 대 있으면 주시죠. 걸어가다가 담배나 한 대 피울까 하고 과수원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가씨 같기도 하고 아줌마 같은 여자가 과수원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한테 돈 좀 빼앗아서 다시 도박장으로 가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했는데 그냥 가면 될 것이지. 그 여자는 뭐 하러 건드렸나? 그럼 그 여자하고는 내연 관계나 뭐 바람을 피우는 사이가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날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럼 그 여자는 왜 죽였나? 돈만 빼앗아 가면 될 것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돈을 빼앗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치고 말을 안 듣길래 묶어서 우물에 던져버렸죠.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힘없는 여성을 그렇게 한다는 게 수치스럽지도 않았나? 그 당시에는 그 여자가 오직 돈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요. 입장 바꿔서 그때 그 여자가 제 앞으로 지나가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럼 지금 당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야? 돈은 얼마나 있었는데? 3,000원 있었습니다. 에이, 그 못된 놈이네. 아이, 그거 빼앗으려고 그 짓 걸려고? 저는 그저 그때 당시의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과수원 풀밭에 여자 혼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여자가 운이 나빴던 거죠. 황 형사는 남편 아윈을 불러 조사 결과를 말해 주었는데 이거 처음에는 저희가 남편분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아내분과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니 다행히 아내를 의심하셨던 남편분의 마음의 상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아내가 바람필 사람이 아닌데 괜한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남편 아윈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 내연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살해당한 것으로 오해를 했으나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아무 죄도 없는 아내를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부싸움은 부부가 살면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오해는 풀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위는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고인이 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2016년 광동성 지양시 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것도 큰 죄이지만 압박을 가해 살해한 것도 모자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우물 속에 집어넣은 범죄 행위가 괘씸하다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진샤오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